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행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파트요. 일단 행정행위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가줘야 될 거, 좀 정리를 해봤고요. 출제 포인트. 행정행위 파트는 일단 행정법 총론에서 한 40% 가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랑 하자,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 효력, 부관, 요거는 이제 매년 나온다. 그래서 요 하자, 뭐 하자의 승계, 뭐 치유 이런 문제는 정리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인가, 특허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 인가, 특허는 이제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허가, 인가, 특허를 구별해서 학습하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쟁송 파트에서 다루는 그 어디 연계된 부분이죠. 이 바로 공정력 부분입니다. 공정력 부분. 그래서 취소 소송이 제기를 돼서 취소 제기 전까지 그 행정행위 효과로서 그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추정이죠. 공정력, 공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공정력, 적법한 행정행위로 간주되는 그 효력에 대한 개념 학습 우리 학습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 등.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상에서 법 적용 기준, 그 다음에 처분의 철회 등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조문 등.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10월 이제 16일에 출제되었던 출제되기도 했죠. 그 지방직 7급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상 이 처분에 관련된 조문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부담, 그죠? 하자, 부관의 하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효조 행정행위,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많은 문제를 다뤄야만 하겠죠. 이제 올해 지방직 7급입니다.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출제고요. 지방직 7급에서 행정기본법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1번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에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철회 자유설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철회 사유가 존재하면 그것만으로 자, 별도의 법령의 근거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 불료죠.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자, 2번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 이때는 소위 자동적 처분, 그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죠.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조 자동적 처분. 그래서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요게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죠.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언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법 적용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죠. 그래서 신청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요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소급 입법 금지죠. 소급 입법 금지. 그래서 소급표 금지의 원칙 역시 14조 제1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이나 종결된 사실 상태에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천명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 19조 여러분 적법한 처분의 철회 이 부분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행정청은 다음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2호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등으로 처분을 더 이상 전소시킬 필요가 없다.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요. 이때는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당사자가 있게 될 이익 그죠? 뭘 해야 된다? 철회로 달성하는 공익과 그 사익이죠. 네. 이 사익은 당사자의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의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요. 철회 자유설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정에 대처해야 하는 특수성이 인정이 되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자, 기출도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철회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네,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자, 조리상 제한이 있을 때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 보호의 입장에서 조리상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그 다음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14조 규정입니다. 제1항에는 자,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 2항에서는 자, 처분시법주의입니다. 처분시법.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 어떤 경우죠? 부칙 등에서 신청 당시 법령 등에 따르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불가피한 사유나 중대한 과실 등을 이유로 민원 사무 처리가 지연될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처분시법에 따른다. 처분시법주의다. 제3항에는 행위시법 주의와 또 행위시법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자,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지만 그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행위시법 주의에 따른다. 그러나 또 예외죠. 그 예외의 예외.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이때는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그래서 행위시법 주의에 대해서 주의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그 법령 등이 행위한 후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위반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다면 또 다시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이 조문이 나왔다. 14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봐야 되는 게 행정의 자동 결정에 있어서 20조. 그죠? 우리 군대 배치될 때, 부대 배치될 때, 그죠? 자동화 수행을 하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이번에 자동적 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요해야 될 거.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는 예외죠.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는 자동적 처분 예외입니다. 제외되지 않죠.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정력 그죠?
공정력과 성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야 된다. 공정력. 그래서 자, 문제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되어서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력과 성결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2번 지금 보세요. 자, 처분 효력 유무가 당사자 소송의 성결 문제인 경우, 자, 당사자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무효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죠? 그 효력을 언제든지 당연 무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죠.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 가능하다. 그래서 그 효력 언제든지 부인 가능해요. 그런데 하자가 그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 못하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공정력 문제죠.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 자,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그죠?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부정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는 공정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취소가 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네요. 2번 틀렸다. 2번. 다음 3번. 취소 소송에 대해서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제기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 취소됨을 충분하고 확정되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4번.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서 절차적 하자가 위법하다. 그런 경우 절차적 하자가 위법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시정명령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번. 그래서 중요합니다. 행정사 문제도요. 행정이 공정력에 대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행정소송법은 실전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전법적. 자, 행정소송법에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공정력에 대해서 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행정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기본법에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자,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뭐한다?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근데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의 효력, 자, 공정력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됩니까? 공정력은? 자, 행정기본법 제15조에서 나온 15조에서 단서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경우에는 공정력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2번 그래도 틀렸고요. 3번.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된다. 이게 틀렸어요. 개념적으로. 여러분,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4번.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4번 정답이네요. 5번.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 부정하지 못하지 않죠. 자, 처분청에 의한 뭐 할 수 있죠? 직권 취소 가능합니다. 5번 틀린 지문. 직권 취소 가능하다. 자, 20회 국회직 문제. 역시 보겠습니다. 1번. 이건 판례 위주예요. 조세 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안에서 민사법원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이 하자는 뭐죠? 행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행정의를 부인할 수 없죠. 1번이 왜 틀렸죠? 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가 이게 무효 사유라면, 그죠? 당연 무효 사유라면 행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지만 뭡니까? 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를 우리 대법원은 뭘로 보죠?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이 하자가 소위 권한 있는 기관 등에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민사법원은.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당의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겠죠. 자, 요거 그래서 중요하죠. 1번이 정답입니다. 요 의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공정력에 대한 개념 1번 정답이에요. 다음 2번 지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서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민사법원 행정행위, 자, 실무적으로 자, 국가배상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행정행위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서 배상 청구에 대해서 인용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인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위법임을 이유로 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3번.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 중에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면허 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다. 자, 이것도 판례 입장이죠. 이거는 뭐다? 당연 무효라고 보지 않았어요. 판례는. 그래서 이것도 뭐 법원도 민사법원과 마찬가지로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그죠? 소위 그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이런 거 무면허 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판결 입장. 그래서 연령 미달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 중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운전면허 처분 효력 부인하고 무면허 운전죄로 판단 못한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자, 무면허 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형사법원은 운전면허 효력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자, 무면허 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다. 이거 옳은 지문. 4번.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시정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자, 뭐 할 수 있다. 시정명령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 이를 판단하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명령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이 시정명령 자체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적법한 시정명령이어야 되죠. 그때 시정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 4번 지문 잘 정리하세요. 요게 판례가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자,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죠?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서 시정명령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형사법원 이를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번 지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살짝 헷갈릴 수 있다. 이거는 결론을 그냥 암기하시기 좋습니다. 자, 5번. 행정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성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 및 형사법원은 제기된 청구에 대해서 판결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자, 민사소송이나 형사법원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문지로 되는 경우죠. 되는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서 의해서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민사법원, 형사법원은 그대로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을 필요 없이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그죠? 몇 번이죠? 1번이죠? 예, 처음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 3, 4, 5번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중상 정도의 난이도인데 1번에서 정확하게 틀렸죠? 국회직. 예,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공정력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행정기본법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공정력 근거가 사실상 그죠? 명문의 근거가 없었지만 행정소송법에도 없었고 이제는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15조에 있다. 그 다음 공정력 자체는 뭡니까? 공법행위인 행정행위만 인정된다. 기출되죠? 그래서 사법행위나 사실행위, 비권력적 공법 작용에 관리행위 같은 비권력적 공법 작용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정력은 중대 명백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행정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죠? 법적 안전성 즉 취소 소송이 제기돼서 취소되기 전까지 그죠? 유효한 것으로 통용한다. 왜? 그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이다. 그러면 그런 행정행위는 공정력에 대해서는 공정력을 인정할 필요 없겠죠. 인정 안 된다. 요거의 공정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선결 문제 맨날 나온다. 그죠? 공정력 그 다음에 선결 문제 나와요. 쟁점되는 거. 자,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나 위법성 여부가 다른 소송 재판의 본안 판단의 전제로서 다른 소송 사건 재판의 본안 판단, 즉 민사나 형사 사건, 형사 재판에서 본안 판단의 전제로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때 민형사 법원이 그 행정행위 효력과 위법성 여부를 스스로 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1조에 처분 등의 효력 유무가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서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기출 볼까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및 위법 여부. 자,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라. 그러니까 위법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명시적으로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자, 요런 거죠. 민사 사건에 있어서 자, 구별해야 됩니다. 하자 있는 과세 처분에 의해서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가 행정소송 제기함이 없이 민사소송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다. 이때 민사소송에서 그 행정의 효력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그 행정행위가 무효다. 그죠? 무효면 공정력 발생하지 않아서 과세 처분이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에 구애됨 없이 민사법원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무효임을 전제로 법률관계 판단하면 그만이다. 민사법원 스스로 무효임을 전제로 법률관계 판단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행정행위가 취소사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즉 공정력이 인정된다 이거죠.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법원에서 스스로 판단 불가하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온다. 기출도 그게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파면 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의 취소사인 하자가 존재한다. 당연히 공정력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곧바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경우에 위법성 여부. 요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죠.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소극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뭐죠?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고도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즉 따라서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에서 위법성 여부 심리 판단이 가능하다. 요게 다수설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보세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됐다면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자, 요게 틀린 지문이죠. 자,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 뭐 취소되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자, 위법하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고서도 국가배상 청구 인정하고 있다. 이게 판례 입장, 다수설 판례 입장. 자, 보세요.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개고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개고 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 가능하다. 그죠? 요게 옳은 지문이다 이겁니다. 요거 그리고요. 이 공정력 선결 문제는 이 형사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게 행정행위를 위반하는 것이 형사 사건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형사법원이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형벌 과할 수 있는가? 자, 선결 문제.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인 경우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처분한다. 그리고 자,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 적극설 입장이다. 즉 행정의 위법성이 확인이 된다면 자, 행정의 효력 부인할 수 없다. 위법성 확인이 된다면 행정행위 효력이 부인이 되지 않아서 자,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통설 판례 입장. 그래서 행정행위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 민사소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법성 자체가 확인이 돼서 그죠? 행정행위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정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 기출문제요. 연령 미달인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해서 이게 나왔던 기출이죠. 교부반 운전면허는 무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자,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옳은 지문이네요. 네,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왜 공정력이 여기서도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 수입 신고를 해서 그 면허를 받고 물품 통과한 경우에 세관장의 수입 면허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여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죠? 이때 공정력 때문에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형사소송에서도 자, 행정의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는 누가 이 무효인 경우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하자를 스스로 심사 판단해서 취소 사유인 경우 형사법원이 행정법원의 하자를 심사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거. 이런 경우는 공정력에 반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자, 똑같아요. 민사소송과 똑같아요.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 자, 단순히 행정행위 뭡니까?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적극설 입장의 근거.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곧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공정력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게 통설 판례 입장.
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정력의 성결 문제까지 여러분 공정력 개념과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 하자, 그 다음에 위법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하자 넘어갈게요. 자,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문제입니다. 위헌 법률에 의한 처분의 효력 문제. 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지문을 보기 전에 하자가 있다. 근데 자, 여러분 법률이 자, 행정처분이 있었고요. 헌법재판소가 그죠? 행정처분이 있은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뭡니까? 위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 처분은 뭐가 됩니까? 이 처분은 하자에 있는 처분이 되겠죠? 그럼 이 하자에 있는 처분 자체가 무효사유가 될까요? 취소사유가 될까요? 그죠? 무효사유가 될까요?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 다음 위헌으로 결정된 이 법률이나 이 법률 조항 등은요. 어떻게 되죠?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은 상실된다. 이게 헌재법 제47조. 다음, 요게 쟁점이 된다 이겁니다. 자,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행정처분이 무효사유냐, 취소사유냐. 대법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취소사유로 보죠. 왜죠? 법률이 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정이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있기 전에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 입장은 하자에는 이 처분을 취소사유로 본다. 헌법재판소는요. 원칙 헌법재판소도 취소사유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다. 언제? 법적 안전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뭐가?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하자가 중대하고 구제가 필요할 때 그때 무효 확인 실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와서 자 18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보면 자, 아시겠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요거. 자, 지문에서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냐 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에 소급표하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 취소소송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 행정 처분에는 당연히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겠죠. 요거는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에 소급표하는 별개 문제다. 별개 문제다. 그래서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당금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이 됐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2번 지문 잘 보세요.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이 있은 후에 그죠? 잘 언제죠 이거? 행정 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 단계에서 그죠? 집행 단계에서 그 처분에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2번 지문 같이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부당금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 그리고 이에 기한 압류 등기 즉 집행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처분의 집행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위헌 결정에
기속력에 위반된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고요.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 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이미 위헌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요거. 그다음 3번. 어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다 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됐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 확인 청구 기각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소가 제기됐다면 그때 법원은 뭐 할 필요 없다?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여야 합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 사정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에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예요.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 그 사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뭡니까? 당연 무효 사유다. 당연 무효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죠. 행정처분에 근거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청구소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겠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 그 사정만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입장이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시는 게 좋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번.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 기간 후에도 존속 중이다.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그래서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당연 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 확인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죠? 요거 18년도 지방직 기출문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예비군 원격 교육 고객님 센터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원격 교육? 오늘 예비군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예비군이 다 이제 예비군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이런 문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죠. 네,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봤던 내용이고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그죠?
뭐하다? 위헌 법리를 근거한 이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다. 왜냐?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 그 사정만으로 현재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볼까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집행입니다. 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 그 행정처분 자체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위헌의 소급효가 미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 유지하기 위한 후속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거예요. 저거 중요합니다. 요 판례. 과세 처분 이후 조세 부과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 기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 이거 당연 무효라고 보면 판례예요. 당연 무효다. 두 번째 기출 볼까요? 자,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 처분, 압류 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X라고 했죠? 요거. 왜 그러죠? 위헌 결정 이후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 배당받을 수 있나? 배당받을 수도 없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도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그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 처분, 압류 처분 및 압류 등이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조세 채권을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후속 체납 처분 절차 진행할 수 없고요.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본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까지 봤습니다. 자, 행정 행위 굉장히 중요하죠. 이후에는 이제 제3자요 행정 행위, 그죠? 제3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